안녕하세요. 공유창고 전문가, 셀프 스토리지 전문가 알파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노백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6월인데 불구하고 예전에 7월 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날씨는 날씨대로 덥고 또 뉴스를 보면 한숨만 나오는 이야기들만 나오기 있기 때문에 너무 열받지 마시고 시원한 음료수 한 잔 마시고 마음도 식혀가면서 여름을 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영상을 제대로 못 찍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제가 눈 밑에 지방이 많고 눈 밑에 주름이 많아서 한 달 전에 수술을 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상처도 아물고 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얼굴에 대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좀 많이 다녔습니다. 전국을. 서울과 수원, 아산, 대전, 세종을 지난 한 주 동안에 다 다녔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들을 방문해서 이야기를 듣고 공유 창고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파주와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또 멀리서 오신 분들하고도 또 미팅을 했습니다. 분들이 소유한 부동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는 이제 돈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돈만 있다면 누구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은 쉽습니다. 딱 거기까지가 좋습니다. 그렇지만 구입한 이후에 그 부동산을 채우는 자신만의 컨텐츠가 없다면 구입 후에 꼭 문제가 생깁니다. 시대가 그렇게 변한 것도 있지만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 부동산을 구입하게 된다면 또 저 같은 사람을 또 만나게 될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대형 분양 상가를 가진 분을 만났습니다. 분양 가격이 한 50억이 넘었고 지난 몇 년간 임차인이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장사가 잘 되는 업종이 거의 없습니다. 임차인은 당연하게 망했고 또 당연하게 임대료 연체와 관리비 연체가 억 단위가 넘어갔다고 합니다. 또 소송을 통해서 임차인을 내보내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지만 연체가 된 임대료와 관리비는 또 건물주가 고스란히 또 손해를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또 이유가 더 문제입니다. 은행 이자는 작년부터 올랐고 또 공실 상태가 계속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은행 이자를 또 내고 있습니다. 건물주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제 마음도 답답하고 불편했습니다. 또 이렇게 비싼 상가에서 또 공유 창고를 하기에는 수익률이 너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또 적극적으로 공유 창고를 하라고 말씀도 못 드렸습니다. 이게 분양 가격이 너무 높은 건물이다 보니까 공유 창고의 수익률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요즘에 분양 상가들이 경매에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면 공유 창고는 한 평당 1000만원 정도의 상가에서는 수익이 나옵니다. 건평 50평짜리 상가라면 한 5억 밑으로 구입을 한다면, 그리고 여기 한 1억 정도의 시설 투자를 한다면 월 한 400에서 5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물론 모든 지역이 그렇게 수익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아무래도 인구 한 50만 이상의 대도시나 경기도, 서울, 광역시 정도에서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토지를 가진 분들을 만났는데 서울과 대전 그리고 파주의 토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파주의 경우에는 요양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구입했지만 요즘에 건물 신축 비용이 너무 올라서 포기를 하신 분이었고, 또 다른 분은 택지지구에 평당 1000만원이 넘는 토지를 가지고 있지만
신축 비용이 비싸고 또 신축을 한다고 해서 수익률이 안 나오기 때문에 150평의 토지를 월 50만원의 월세를 주고 계신 분도 계셨습니다. 다들 하시는 이야기가 토지 가격은 올랐는데 수익은 없다. 그리고 택지 지역의 대지는 또 비삼용 토지라서 세금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또 이런 고민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제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나마 다행인 분들입니다. 건물에 욕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또 신축을 해서 임대가 되지 않아서 저에게 문의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상담을 하다 보면 택지를 분양을 받아서 근린주택으로 건축을 하신 분들이 주 이야기인데, 주 내용은 뭐 1층 상가가 임대가 안 나간다, 그래서 1년 2년 공실이다, 그런 분들이 제법 많아요. 근데 제가 주소를 보면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잖아요. 임대가 될지 안 될지, 그리고 공유창고 사업이 될지 안 될지, 그런 것들은 대충은 제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보면 여기서 공유창고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수익을 예상하고 계시냐고 물어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또 그분들은 또 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한 월 500만원 정도의 수익을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공유창고 사업은 아직까지 뭐 김밥집처럼, 안 그러면 커피숍처럼 인구가 2, 3만 명 정도의 어떤 그런 동네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아마 이제 그런 동네에서 신축 건물에 상가가 공실이 있다 하더라도 공유창고 사업을 그냥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분들이 연락을 오면 긍정적인 답변을 해 드리는 게 좋지만,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제가 또 너무 무책임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무책임한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이야기를 못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딱 잘라서 여기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다, 안 그러면 좀 더 다른 사업을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 드립니다. 야외형 공유창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야외형 공유창고는 아무 때나 이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대지나 대지에서 가능을 합니다. 농지나 임야를 가지신 분들은 아무래도 건축 행위를 해서 대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지가 되었다고 해서 보관 컨테이너를 그냥 가져다 두고 영업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건축법에는 가설 건축물 신고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가설 건축물 신고가 가능한 지역에서만 가능합니다. 토지가 있다면 먼저 저에게 연락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자체의 건축가에 먼저 가설 건축 신고가 가능한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게 빠릅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설 건축물 신고가 반려된 부지에 대해서 저는 정식 건축을 통해서 야외 공유 창고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좋은 해답을 구해서 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공유창고 전문가 알파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노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